어, 자, 이렇게 언어로 하는 것은 새로운 단어, 책, 새로운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이게 힘듦. 이거를 이제 그 불가에서는 살림을 마련한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 세탁기 같은 거 없고, 냉장고 같은 거 없으면 살림 살기가 좀 어렵죠. 세탁기 하나 마련하고 이러면 살림 살기가 쉽죠. 그죠? 그래서 네 살림이나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림을 마련하는 거라. 힘듦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배워야지 되지. 안 배우고는 때려 죽여도 여기의 메커니즘에서 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돌려야 되는데. 배워야만 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배우면 계속 여기에서만 지 단어 가지고만 고민을 하고 지 단어 가지고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계속 검은 늑대는 부정하게만 되지 흰 늑대가 있어야지 검은 늑대를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6장 거를 계속 사용합니다. 자, 무엇을 하려고 저렇게 말씀이 많노? 봅시다. 아니, 그냥 쭉 다 읽어야겠구만. 6장은. 그럼 경계의 생성과 전개 과정, 경계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자. 이제 이거예요. 음, 134페이지, 133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있어 실로 진정한 나이기 때문이다. 이 영속성으로 활동하는 최초의 원인인 근원적 경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의 우리의 행위다. 이 모든 의문 중에서 그러면 가장 궁금한 측면이 도대체 왜 근원적 경계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어, 왜 그럼 근원적 경계가 발생을 했어? 다시 말하자면, 왜 원죄가 존재하는가? 왜 윤회의 세계, 환영의 세계, 경계의 비참함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의문이긴 하지만 함정에 빠지기 쉬운 난제이다. 왜 근원적 경계가 생겨나는가? 라는 물음은 실제로 근원적 경계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는가에 관한 물음이기 때문이다. 밑줄 자. 왜 생겼어? 라고 하는 물음은 실제는 근원적 경계 이전에는 뭐였어? 뭐였기 때문에 근원적 경계가 생겼어? 이제 이 말이야. 그럼 그전에는 뭐였어? 뭐였어? 하지만 근원적 경계가 세워지기 이전에 선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 별표 10개. 그 이전에 그러면 뭐였어? 그 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즉, 아무도, 아무것도 그것을 야기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존재로 끌어들이지 않았다. 만일 근원적 경계에 어떤 원인이 있었다면, 그 원인 자체가 또 새로운 근원적 경계일 것이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최초의 원인이 어떤 원인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최초의 원인일 수 없는 거죠. 그잖아. 그 또 원인이라고 해버리면 그게 또 경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켄 얼버는 하나님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환영의 세계, 윤회의 세계 이런 것도 실은 그 근본으로 가서 근원으로 가면은 그거는 태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 종교가 나오기 시작하고 어 태초에는 다 영이었다고요. 우주고 공이었다고, 무였다고. 태초에는. 그런데 기독교는 원죄로, 불교는 윤회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내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태어난 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불교는 업장으로, 기독교는 원죄로, 죄사함으로. 근데 그것도 없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케넬버는. 이게 맞아요. 생각이라는 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겠지. 부처님도 있었겠고, 우리나라의 경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대선사였는데 깨달으신 거야. 이제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 밑에서 받드는 이제 행자성이 있는 거야. 스님을 한 명 이렇게 받드는 행자성.
그 스님이 깨달았으니까 법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법을 하셔야 되는데 스님이 설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행자승한테 스님이 술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술을, 술을 갖다 주면 그때서야, 설법은 술 먹고 하는 거라 그래서. 다 귀신씨 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설법은 술 먹고 하는 거라고 그랬대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을 종교로, 언어로 만들었잖아요. 누가? 인간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근원적 경계는 없다 이런 거예요. 바운드 라인이 노다 이 말이죠. 여기 노 바운드 라인이죠. 책 제목이. 그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오직 모를 뿐인 거예요. 누가 만들었노? 뭐 때문에 만들었노? 원죄가 있나? 오직 모를 뿐. 윤회가 있나?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이에요. 오직 모를 뿐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오직 모른다는 게. 윤회니 이것도 다 인간이 만든 말이고 인간이 만든 말인 거야. 인간이 만든 말. 그렇게 하고 따지고 들어가면 오직 모를 뿐이 정답인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미 언어로 학습되었잖아. 이미 언어로 체화되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과거생의 업장이구나. 이렇게 하면 또 그냥 내가 이해가 되네. 내가 학습됐기 때문에. 내가 그 언어로 학습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냥 쓱 하고 이해가 되고 쓱 하고 풀리는 거라.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쓱 하고 풀리는 거라고요. 그럼 애시당초 다르게 학습했으면 또 다르게 풀리는 거죠. 맞죠? 다르게 학습했으면 또 다르게 풀리는 거예요. 학습한 대로 풀리는 거야. 그럼 나라는 인간은 뭐냐? 학습한 인간인 거야. 이 학습한 걸 바탕으로 기능하는 인간인 거야.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교회 가본 일본에서 교회 가서 이렇게 막 간식 기도하면서 방언 터진 적이 있거든요. 같이 방언을 했는데, 나도 터지고 같이 이제 했던 그 자매분도 터졌는데, 걔는 막 방언 터지는데 노래를 하는데 난 그렇게 악을 쓰더라고. 그냥 지워갑된 감정인 거지. 지워갑된 감정이었어요. 이제 암튼, 음. 자, 그럼 이 학습된 나를 부정하냐? 그거는 아니고, 학습된 나를 부정하라는 건 아니고, 그 태초에 무엇이 있는가?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면서, 나라고 하는 지금 경계에 쌓여 있는 나를 데리고 갈 때, 얘를 뗐다 붙였다, 내가 나를 뗐다 붙였다를 할 수 있어. 따라서 처음에는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왜 근원적 경계가 만들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유일하게 가능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은. 차라리 근원적 경계는 우리 자신의 현재의 활동으로서 원인 없는 활동 그 자체로서 스스로 발생한다. 스스로 발생한다. 그것은 합일의식 속에서의 합일의식에 의한 하나의 움직임. 많은 결과를 낳지만 그 자체는 실은 실은 어떤 결과도 아닌 하나의 움직임이다. 하나의 움직임. 그 다음 달라. 피부 경계와 같이 부정할 수 없는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자연스러운 선은 피부 경계와 같이 여기 이 피부를 경계로 지금 나와 내 물질과 이 비물질을 내가 지금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 이 환경 사이의 자연스러운 선은 하나의 환상적 경계. 감정이 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해 놓은 것이다. 크리슈나 무르티는 그 간격으로 인해 보는 자와 보여진 대상 사이에 구분이 생기고 그 구분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갈등이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근원적 경계가 발생하면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전 유기체 그리고 환경 양쪽과 동일시하지 않게 되며 자신이 지각하는 세계와 하나가 아니게 된다. 분열하게 된다는 거죠. 135페이지 두 번째 줄 유기체는 나이지만
환경 전체는 나 아닌 것이 된다. 그는 피부 경계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를 사방으로 응시한다. 나는 내가 만들지 않은 세계 속에서 홀로 두려워하는 이방입니다. 밑줄자. 나는 내가 만들지 않은 세계 속에서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 학습하잖아요. 내가 의식해서 학습한 것도 있고 문화의 대물림, 조상의 대물림 이런 건 다 무의식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다 학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만들지 않은 세계 속에서 근데 이제 내가 만들지 않은 세계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생로병사지, 죽음이지. 죽음. 음. 야는 경계. 그러니까 이제 캐넬버는 무경계의 내가 나야 이 말이야. 무경계의 내가 나고 경계하는 얘가 내가 아닌데 경계하는 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다. 캐네버는 경계하는 나라 그러고 나는 이제 이렇게 쭉 참나를 만나니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제 나를 만났을 때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과자 틀고 앉아 있고 뭐 똥 싸고 밥 먹고 하는 얘가 뭐지라고 할 때 그때 탁 하고 떠오르는 단어가 기능하는 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나는 나를 그러니까는 에고를 기능하는 나로 부르는 거죠. 기능하는 나. 밥 먹고 이야기하고 똥 싸고 해야 되잖아. 이 육신을 가진 나. 육신. 영혼은 불멸이라 하더라도 이 육신은 멸하니까 생로병사가 있으니까. 그래 이 육신을 가진 나를 기능하는 나라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이렇게 툭 하고 나오더라고요. 근원적 경계의 생성과 더불어 그는 이전의 모든 것과 하나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러니까 단어가 없었을 때는 언어가 없을 때는 좀 하나 되었다라는 것조차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부를 묻는 시간에 써놨잖아요. 용기라는 건 실은 두려움 안에서 있는 단어였지. 두려움이 없으니까 용기할 것도 없었다고.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 원래는 그냥 하나일 때는 하나인지를 모르는데 경계가 생기고 나니까 하나가 아니었구나. 이제 그때서야 분별을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오직 자신의 심신하고만 배타적으로 동일시한 심신, 마음과 몸. 음.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는 진정한 나로부터 떠난 척 합의의식 수준으로부터 멀어진 척 하게 되고 자, 이거는 왜 척이라고 했냐면 이제 깨닫고 나면 실은 나는 내가 나와 떨어진 적이 없었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내 마음자리를 찾고 참나를 찾고 진화를 만났어. 근데 얘가 원래 나하고 있었구나를 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난 언제 깨닫지라고 하는데, 그 깨닫는 어떤 시간이 길지 않았을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나처럼 확 하고 와닿지 않았을 뿐이지, 차라리 여러분은 다 무상무념일 때가 있었다고. 무상이고 무념. 음. 무상이고 무념이 어떤 경지냐면, 일단은 형태적으로 어딘가 되게 집중했을 때 있잖아요. 그지? 뭐 피자라든지 뭐 이렇게 뭐 워드를 만든다든지 막 이렇게 뭘 만들면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집중할 때 그때 무상무념 같은 게 느끼잖아요. 근데 실은 더 엄격하게 요때가 이제 아무튼 무상무념의 느낌인데 근데 실은 이때는 그 하나를 생각하는 거지.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꽉 집중하는 거지. 그지? 집중하면서 그 생각만이 일관성 있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감정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이제 이거가 표현되는 거는 무상무념 같지만 실은 무상무념은 또 이런 것도 여러분 느껴봤어? 어디 이제 산속이나 자연이나 바다나 자연에 가서 그냥 탁 놓았을 때 뭐 인생 뭐 있나? 아우 좋네. 아유, 공기 참 좋네? 그 좋은 게 막 우리가 왜 누가 뭐, 막 좋은 물건을 사고, 좋은 친구하고 막 데이트하고, 맛있는 걸 먹고, 이런 또 좋은 거하고 다르잖아. 그때 좋은 건. 그지? 산이나 이런 데서. 그 소유할 수 없잖아, 우리가 자연은. 소유할 수 없는데도, 내게 아닌데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그 안에 동화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별 단어가 없는데, 내 머리에서. 그죠? 내 머리에서 는 뭐 이런 인사이트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툭 내뱉는 게 좋네 하면서 릴렉스 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게 무상무념이야.
그런 적이 많다고. 찰나찰나에. 그런 적이 많아. 생각에 끄달리기 전에.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적을 누구는 이래놨대. 아침에 눈 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어오죠.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오늘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딱 생각이 들어온 데까지 인터벌이 좀 있어. 그죠? 그때. 그런 느낌이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척하고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우리는 떨어졌다고 믿고 있으니까 이 작가는 척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자신이 분리되고 고립된 유기체로만 살고 있다고 상상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맞아 무슨 말이냐? 나 늘 외롭지. 나 외롭다 외롭다 하지. 외롭다 해. 우리 집 윤경 대표 때 같이 있는데 나도 무남동의 외동딸이었고 외롭다 외롭다 했고 자도 뭐서 심리 게임을 하면은 또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은 쌤이 좀 외로워서 그랬어요. 또 무슨 심리 게임 하고 또 이제 몇 밤 며칠을 또 막 여기서 이제 난리를 지기고 그러고 또 지나고 나면 지가 지를 들여다보면 외로워서 그랬어. 이게 그건 거야. 내가 분리되고 고립된 유기체로 살아있다라고 이 기능하는 나, 경계의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공인데 뭐가 외롭노, 이제. 공인데 뭐가 슬프노, 이 말인 거야. 어. 공이고 문데 우주고 합의의식이고 뭐 초월의식이고 본성이고 본체고 뭐 같은 의미 다른 단어. 그럼 뭐가 외롭노? 외로울 것도 없다. 그 인간 지가 만들어낸 상인 거야.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낸 상, 즉 소설인 거야, 소설. 나는 외롭고 비련의 여주인공이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고. 우리 오늘 광주 박성애 쌤 왔는데 우리 상담할 때 어떻게 했노? 그죠? 처음에. 남편 들었다 놨다. 우리 남편 제일 많이 들었다 놨다 한다, 애가.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나를 외롭게 하고, 가 안의 본성이나 내 안의 본성이나 우리 다 같은데, 다 공인데, 그렇게 이제 7장에서 이제 우리 그렇게 투사한다는 거지. 투사. 우리 다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걔는 언제나 있다. 영원 불멸이다. 영원 불멸이다. 죽은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았대요. 소크라테스는 영원 불멸이라는 걸 알았다.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걸 알았다. 니체도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게 영원 불멸이라는 거. 사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영원 불멸 나오거든. 어. 그래서 철학가들 중에서 니체를 제일 이해하기 어렵다 막 이러잖아. 생각으로 되는 경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나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나, 참나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었다. 참나는 언제나 지금 나하고 있고 지금 내가 나다, 내가 내다, 라고 우기고 있고, 내가 지금 괴롭다, 내가 뭐 어떻다, 뭐 이러는 거. 오늘 어느 글에, 뭐, 당신은 귀합니다. 어, 당신은 훌륭합니다. 우리 왜 상담하면 그런 거 아주 해주잖아. 천상천하 유아독자. 당신은 뭐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고, 뭐 이제 이러는데, 저는 내담자들한테 그런 말 잘 안 해요. 뭐 이제 괴로워해서 오시면, 그거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괜찮다라고만 하지. 그 가치 있는 존재고 훌륭하다. 뭐 이런 존재다. 뭐 이런 걸 해줘 버리면 에고가 강화돼 버리는 거지. 경계가 바운다리가 더 높아져 버리는 거야. 자아가 강화가 되는 거지. 자아가. 자, 예, 그런 단어. 삼각형. 어. 세우는 데는 어쩔 수 세우려는 목적으로는 그런 단어를 쓰지만, 그런 단어, 그냥 괜찮다가 제일 좋죠. 괜찮아. 괜찮다가 좋아. 괜찮다가 좋아. 뭐, 나 부족해요. 괜찮다. 나 훌륭해요. 그거, 괜찮은데, 뭐, 거기까지 강화를 시킬래. 뭐, 이런 느낌. 나는 같이 있다, 같이 있다, 같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괜찮다, 괜찮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좋은데. 나는 같이 있고,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고, 나는 뭐, 훌륭하고, 뭐, 이런 거는 강화야. 경계가 더 강화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스펙트럼 그 다음의 주된 수준인 전유기체지 수준의 창조 기원이다. 근원적 경계는 유기체 환경의 통일을 분열시키고 안에 있는 나 대 밖의 세계라는 언뜻 갈등하는 듯 보이는 유기체 대 환경이라는 양극을 만들어낸다. 그 뒤에 만들어지는 모든 경계는 이 최초의 경계에 의존하게 되고 강자가 설명한 것처럼 밑줄 자 다른 사람이 없다면 나도 없을 것이고 내가 없다면 구별할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 마음을 거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냥 비치는 그대로 타인이라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산이 비치면 산, 물이 비치면 물, 사람이 비치면 사람, 그냥 그대로 보는 거.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다라는 말이 되게 어려워요. 왜 인정하면 수용하는 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조금 더 이제 분화하여 설명하자면 있는 그대로 그냥 서술한다? 거울처럼. 거울처럼. 음. 사자를 그냥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 분별하지 않고 서술한다. 이런 느낌. 음. 그러니까 뭐 눈이 이쁘다. 이거는 분별한 거죠, 이미. 맞죠? 키가 크다. 이런 것도 이미 분별한 거죠. 맞잖아. 막 윤준에 대해서 하면은 뭐 선생님은 인간성이 어떻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팩트를 서술하는 거. 뭐 이 정도 53세다. 뭐 이러면 윤준이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아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다. 어, 지금 인상 쓰고 있다. 뭐 웃고 있다. 화내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내 생각을 붙이는 판단 말고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그 사람 위주의 서술을 하는 거.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전의 단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가 어려우니까. 왜 우리는 인정하라고 하면 수용하기까지 같이 가거든. 또 성질내고 저지랄 하는 걸 도대체 인정하고 수용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전 단계 부당해요. 어, 이번에 이사하는데 우리 애들 아빠가 또 이렇게 자극이 없을 때 눌러놨던 것들이 이제 이사를 하는 자극에 또 확 또 다 올라오더라고. 와, 인간이 바뀐 게 아니대. 인간이 바뀐 게 아니더라고. 자극에 사람이 흥분해갖고 싹 또 다 올라오는 거야. 이제 그럴 때 그냥 자극에 올라왔구나. 올라와서 저렇게 이렇게 말하는구나. 목소리가 높아지는구나. 말이 많아지는구나. 거기에 판단하지 않고. 아, 저 말이 많아갖고, 시행질러 미치겠다.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저 잔소리 많아갖고 사람 미치게 한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요 2차로 안 오는 거지. 2차로 안 오고,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 근원적 경계의 생성으로 인해, 이제 나는 내가 주변의 세계로부터 다리 놓을 수 없는 심연에 의해 영원히 떨어져 나온 것처럼 느끼게 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주가 아니게 되죠. 우리는 우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주가 아니게 되고, 합일 의식은 개야적 의식이 되고, 이미 하나였는데 이것은 개야, 개개인의 자, 하나하나의 에고의 의식이 되고, 지구의 정체성은 최고의 궁극의 편안한 정체성은 개별적인 정체성이 되고, 진정한 나, 참나는 가상의 나가 된다. 가상의 나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고 그 위에서 네 번째 줄. 내가 만들지 않은 세계 속에서 내가 만들어졌고, 또 내가 뭣도 모르고 여러 가지 관념이 돌잖아. 뭐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성에 대한 제의식도 돌죠?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이 또 그래가지고, 뭐 서울에서 뭐 AV 배우들이 뭐 페스티벌 한다 그랬다며? 뭐 그런 것도 돌죠? 근데 이렇게, 프리한 성의 관념도 돌고, 성에 대한 죄의식도 도는데, 이제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내가 잡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성은 나빠. 이렇게 내가 잡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이 가상의 내가 되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내 경제, 내 정체성이라고 들여다보면 실은 얘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나는 뭔데? 모른다. 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공이고 편안해요. 막 알려고 하는 나, 쟁취하려고 하는 나, 뭐 슬픈 나, 괴로운 나, 부끄러운 나, 죄의식의 나, 수치심의 나, 열등감의 나, 비련의 여주인공의 나, 슬픈 나, 이건 다 내가 아니다라는 거야. 이건 내가 내 언어로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나라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근데 이 만든 나를 내가 갇혀 있다 이 말. 만든 나에게 내가 갇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만든지를 알면 해체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그 어떻게 만든지도 모르니까 해체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면 해체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은 유년 시절 태아까지도 들어가서 지금의 가짜 난데 가상의 난데 이 가짜도 지금 야도 가짜인데 이 가짜의 원인을 찾는 거야 심리학은. 가짜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은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언어로. 그러니까 이 원인을 찾을 때 자아가 찾는 거죠. 개화적인 정체성이 찾는 거죠. 오케이? 개화가 찾는 거죠. 이제 얘가 학습한 언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 좀 쓱 하고 풀려. 언어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언어로. 그래서 심리학은 언어의 세계인 거예요. 언어의 세계. 무경계는 언어가 아닌 세계. 이제 지구의식이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세상에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이 윤주하고 인연이 됐다. 이거는 지구의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정말. 이 부산의 변방의 아줌매가 이런 거 떠드니까. 어, 뭐, 돛 닦는다, 어쩐다, 우리가 막 계룡산 가고 그러지 않았잖아. 선생님은 일부러 갔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우연히, 그냥 뭐, 나를 들여다봤는데, 뭐, 이런 책 부수기를 하는데, 뭐, 이러고 왔는데, 이런 걸 알려주는, 이게 보편화된 세계가 와버렸다고요. 이게 유행이라. 이게 유행이야, 이제. 이게 초유행이야, 초유행. 프라다 백, 악벌, 이런 게 유행이 아니고.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게 유행이 아니, 이제 갔어, 그거는. 지구의식 그건 저차원이에요. 저차원. 우리는 이제 이런 고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고차원이 왔고, 윤준이 했다. 윤준이 얼마나 저차원이었는데요. 근데 윤준이 했다. 이미 세상이 고차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트랙이 도는 거예요, 그냥. 그 도는 트랙에 동통한 것 뿐인 거예요. 아니, 동통한 것 뿐인 게 아니라 이미 동통하고 있지, 우리가 다. 동통하고 있는데, 과거의 가상의 나에 갇혀서 그 트랙에서 돌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만. 몸은 지금 사타원으로 지금 돌고 있으면서. 이게 유행이고, 이미 이런 시대가 왔다. 자기 개발 이런 시대 이미 갔다. 근데도 어떻게 하면 후킹 메시지로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뭐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 참. 그렇게 해서 처음의 주요 양극인 보는 주체와 보여진 객체는 이거 원래 영원한 포옹이었는데 그거로부터 갈라지게 되고 이제는 서로 불구내천한 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 내 세계관의 투쟁이 시작되고 나, 내 세계관 쌩이 이제 도서관 가려고 그러는데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다리를 끌고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도서관이 이제 세상이 돼버린 거야. 거절당할까 봐. 우리 여기 오늘 간만에 김나쌤 들어왔는데 학부모 설명회도 못했잖아. 벌벌 떨려가지고. 학부모 설명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떨려가지고 그렇게 끄달렸잖아. 그게 이제 학부모 설명회가 세상이 돼버리는 거지. 저 밖에 있는 환경은 지금 내가 진정한 나라고 느끼고 있는 나의 유기체, 곧 나의 심신을 소멸시킬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 이 가상의 나를 소멸시킨다고 가상의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기능하는 나, 가상의 나가 야가 언어로 했을 때 다 가짜잖아. 양육부터 가상의 나, 기능의 나. 야가 어릴 때 그 언어로 트라우마에 그 언어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잖아.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봐요? 적으로 보잖아.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요소가 최초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압도적인 의미를 갖게 될 운명을 타고난 요소이다. 즉, 의식 내부에는 밑줄자, 이 가상이 나온 의식 내부인 거예요. 가상이 나온 의식 내부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출현하고 있다. 진정한 나는 공이고 죽으면 영원 불멸인 거를 그냥 공이니까. 공이니까 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니까 불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불멸이라고 한 것뿐인 거예요. 공이니까. 그러면 죽음의 공포가 없는 거죠. 기능하는 나, 가상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지. 거절당하고 싶어 하지 않고, 비난받고 싶어 하지 않고, 욕먹고 싶어 하지 않고, 어. 우리 어저께 이제 그거 왜 사이비가 실현이 나갔을 때, 아, 이게 이제 내가 이거 어저께 그 간만에 공부가 그 복습을 한 거라, 아, 이거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쓴 거예요.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게 내가 이 흰 늑대를 실컷 마련해 놨잖아? 흰 늑대를 실컷 마련해 놨는데, 이게 회로가 빛의 속도로 이 검은 늑대 회로로 돌아가는 거라, 내 메커니즘이. 그러면서 욕먹기 싫고, 비난받기 싫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를 마련하는 거지. 계속 힘들 때 마련한 걸 자꾸 찾았어. 주나 용수스님의 글. 미움받을 수 있어. 비난받을 수 있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게 돌아가면서 얘를 밥을 주니까 여기 이미 가둬놓고는 이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몸을 이렇게 끌려가 있는데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느끼는 거지. 이걸 아무리 줘도 얘가 안 잡아지는 거라. 안 잡아지는데 딱 뭐라고 했냐면 딱 그때 욕 먹어. 비난받아. 그런데 내가 날 잘 알잖아. 책상 밑 누구보다도 더 많이 닦았잖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 딱 여기에서 탁 깨어나대. 그러면 여태까지는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여태까지는 그럼 왜 끄달렸나? 왜 이 밥이 빨리 안 줘지고 내가 나를 잘 알잖아.가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내가 책상 밑을 안 닦은 걸 잘 아니까. 음. 그게 책상 밑을 많이 닦았을수록 내가 빨리 나오는 거죠.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내가 말은 날아가게 하지만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내가 아낌없이 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줄 때마다 계산 때리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욕먹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욕먹기 이제 욕먹으면 더 내려가면 죽음의 공포로 가는 거예요. 평가 잘못 받을까 봐는 죽음의 공포가 밑에서 딱 땡기는 거예요. 모든 까봐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땡긴다. 어.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파국화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욕 먹어가 빨리 안 되는 게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내가 이래야겠다.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 맞죠? 이래야겠다. 이래야겠다. 이래야겠다를 얼마나 많이 했냐고. 수도 없이 하잖아. 사람한테 나눠야겠다. 베풀어야겠다. 머리로 계산 안 때리고 가슴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책 볼 때는 늘 겠다 하고 동그라미 치고 막 사유해 놓고는 막상 그때가 되면 고개 딱 안드로메다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잖아. 그때 지가 비웠는지, 집착했는지, 본인이 집착했는지, 보유하려고 잡았는지, 존재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탁 하고 나오게 되는. 그래서 양심인 거예요. 기능한 나는. 양심. 기능하는 나는. 음. 이미 학습돼서 기능하는 나는.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부활하면, 같은 의미 다른 단어, 인간성이 회복하며, 사랑이 회복하며, 이걸 어떤 책에서는
뭐 그걸 부활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부활하면 회복하면 내 양심이 이제 든든해지면 회복하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갇혀있고 싶지 않아. 나올 수 있다. 양심이 회복하면. 그러니까 이 학습된 나, 기능하는 나, 가상의 나는 학습하잖아. 그죠? 학습하는데 이때의 학습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죠. 어떻게 살 것이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죠? How, what, how, why 뭐 이런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관념들이 있잖아. 우리가 스스로가 세웠잖아. 이런 거는. 맞죠? 스스로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세운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한테 화내지 말아야 된다? 근데 화를 냈어. 그럼 아이가 나를 싫어할까봐 해서 못 뛰어나온다고. 이해됐어요? 응. 아이한테서 화를 안 내는 나를 그게 책상 밑에 닦는 거죠. 그런 나를 내가 아니까 애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해서 나오게 된다고. 갇힌 거에 까봐는 갇힌 거죠. 죽음의 공포잖아. 갇힌 거야. 어. 근데 기능하는 나가 not okay로 기능하고 okay로 기능하냐 이거. not okay로 기능하는 거 갇힌 나. okay로 기능하는 거 자유로운 나. 그래서 기능하는 나하고 참나하고의 경계가 매우 약하죠. 그래서 파우스트가 그랬어.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인간은 노력하는 만큼 가장 아름답다. 인간은 어느 책에서는 만큼이라고 해석을 했고 어느 책에서는 동안이라고 해석을 했어.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가장 아름답다. 나는 만큼이라는 걸 제일 많이 쓰는데 인간은 노력하는 만큼 가장 아름답다. 이게 자기 양심인 것 같아. 기능한 나에서. 고대 도가의 한 현자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 옛 진인은 생명을 사랑하거나 죽음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게 정답이죠. 어, 어.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오직 모를 뿐이에요. 생명을 받더라도 기뻐하지 않았고 물러갈 때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분들은 태어나게 왔다, 태어나게 갔다. 이와 같이 그분들에겐 도에 저항하려는 마음의 바람이 없었으며 인간의 수단으로서 하늘의 뜻에 저항하려는 그 어떤 바람도 없었다. 그렇다면 진인이란 진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현자는 다른 곳에서 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육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알고 있다는 생각도 모두 버렸다. 스스로를 육신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나는 무한과 하나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유기체의 죽음은 오직 배타적인 유기체하고만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지 나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37페이지 세 번째 줄. 그리고 나는 의도적으로 나를 잠재웠다. 밑에. 그 유기체의 죽음에 대한 불안이 너무나 절실해진다. 유기체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너무나 절실하죠. 죽고 싶지 않죠. 아프고 싶지 않고. 일단 또 조금 아프면 난리라, 그죠? 건강검진만 받으러 가도 난리 아닙니까? 잘못 나올까봐. 잘못 나올까봐 건강검진만 받으러 가도 난리잖아. 예약할 때도 난리 아니야? 예약할 때부터 난리 아니야? 검진 잘못 나올까봐. 그래서 이순신 말을 기능하는 나가 잡는 거죠. 살려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죽으려고 해야 돼. 그리고 임사체험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공부하면 좋죠. 임사체험자들의 말에 의하면, 죽으면 그렇게 편안하대요. 죽으면 그렇게 좋대요. 우리가 왜 어린 나이에 죽는 애들 보고 산자들이 안타깝다, 어쩌다 이러는데, 그 살아있는 자의 이야기인 거고, 이 심신이 난주라는 가상의 나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지한 거지. 그래서 부처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지라 그랬어요. 가장 큰 죄가 무지. 무지가 가장 큰 죄. 근데 또 지으니까. 음.
죽음의 문제, 무에 대한 공포가 나 자신을 부분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나의 핵심이 되길 만다. 어, 그 죽음이라는 공포가 나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거 알고 죽어야 되지 않아, 진짜? 그죠? 이렇게 끄달리고 사는데, 이런 거 알고 죽어야지. 그리고 이거 체화하고 죽어야지. 경험하고. 그리고 이걸 체화하고 죽어야지. 가상의 나, 기능의 나, 죽음의 공포를 체화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본연의 나가 돼서 죽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세세대대 계속 이거에 대해서 노자, 당,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 어, 어, 2023년에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게, 핵심이, 인간의 유기체는 이것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은 핵심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죽음에 대한 이런 근원적인 공포감은 분리된 나로 하여금 삶과 죽음의 이체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했던 다른 모든 대것들과 마찬가지로 존재와 비존재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성을 이루고 있다. 외견상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둘은 심층에서 볼 때 동일해. 삶과 죽음, 탄생과 사망은 단지 현재라는 무시간적 순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이제 막 태어난, 이제 막 존재에 참여한 것은 어떤 것이든 그 배후에 아무런 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바꿔 말해 탄생이란 과거를 갖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막 죽은, 이제 막 존재하기를 멈춘 것에는 그 앞에 아무런 미래도 없다. 즉 죽음이란 미래를 갖고 있지 않는 탄생이다. 상태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과거도 어떤 미래도 동시에 모두 없다. 즉 탄생과 죽음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는 하나이다.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막 태어난다. 지금 이 순간에서는 결코 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그 이전의 무언가를 절대로 찾아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막 죽어간다. 지금 이 순간에서는 결코 미래를 볼 수 없으며 그 이후의 무언가를 절대로 볼 수 없다. 돌연히 존재하고 동시에 사라진다. 따라서 현재 순간은 대극의 합인, 탄생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 삶과 죽음의 합일이다. 이펜 선사가 말한 것처럼 모든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고 모든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다. 그러나 배타적인 경계하는 나, 가상의 나와 동일지 않은 사람은 탄생과 죽음 중 반쪽만을 받아들인다. 나머지 반쪽인 죽음은 거부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죽음이라는 것은 환상을 제외하곤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생전 두려워 떠는 것은 그 환상에 대한 인상일 뿐이다. 인상이라는 번역이 맞았나 모르겠는데, 그 환상에 대한 인간치 생각일 뿐이다.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뭐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거면 더 좋겠다. 그지? 이미지. 그러니까 학습대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다시 신늑대로 학습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신늑대 학습이로 나를 계속 좀 주입시키고, 이 주입식 교육이 필요해. 그러다 보면 검은 늑대 가상의 나가 쓱 나독해 기능하는 나가 이렇게 좀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요 흰늑대하고 참나하고 이렇게 좀 조화하는, 어, 검은 늑대는 색깔이 검으니까 빨리 조우가 안 되고, 흰늑대는 색깔이 하얘니까 좀 조우가, 경계가 약하고, 다로서 있지만, 경계가 좀 넘나들 수 있게 약하고. 13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미래 없이 전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근데 희한하게 이런 마음가짐이 돼버리면 일이 더 잘 되거든요. 일이 더 잘 돼버려요. 거절당할까 봐가 없으니까 일을 막 벌려요.
막 도전해요. 실패할까 봐가 없으니까. 도전한다고.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번에 신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꿈다락인가 뭔가 또 우리 서류 넣었거든요.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근데 그때, 오이씨, 강한 믿음이 있더라고. 나 안 떨어질 줄 알았어. 이거 다 되겠는데, 이 아주 강한 믿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떨어지고 나서 알은 거야, 내가. 왜 그렇게 강한 믿음이 있었지? 무슨 근거로 그렇게 강한 믿음이 있었지? 이번엔 진짜 붙을 것 같더라고. 서류도 좋고. 이제 생각 없는 그 자리에서 강한 믿음이 있더라고. 아, 이거구나. 이거였어, 이거. 합격하는 걸 강하게 믿는 게 아니라,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떨어져도 부동심인 거. 거절당하는 거에 암시로 안 하는 그러니까 뭐야, 단단함이었어. 근데 이걸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서류 넣고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한 건 그건 인간의 착각인 거였고, 인간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거였고, 얄팍하게. 근데 그때 그 믿음은 지금도 여전해. 지금도 여전하다고. 이거는 안 바뀌어, 부동심이라. 안 움직여. 동요하지 않아. 부동요심이야. 이걸 내가 얄팍한 생각에 합격이라고 갖다가 처벌 한 거야. 내가 의미를 부여했던 뿐인 거야. 또 서류 넣을 거야. 어디에 또 내가 들이댈 거야. 또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근데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이제 불안은 없는 거지. 이게 그 마음이 이 마음이더라고. 실은. 음. 근데 이거 착각했지. 합격할 거라고. 근데 시원하게 또 떨어졌네. 내년에 또 할 거예요.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오기 같은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노? 이거.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미래 없이 전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 경지가 이제 깨달은 경지인데, 이 깨닫고 나면 이게 돈이 더 잘 벌려. 왜? 다 비웠기 때문에 안 벌려도 감사하고, 무소유니까. 아파트 욕심 이런 거 없으니까, 차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왜 자꾸 돈이 부족하게 느껴져요? 센터도 좀 더 좋은 데로 옮겨야 되는데, 집도 좀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아파트도 좀 더 해야 되는데, 내 늙으면 땅 좀 있어가지고 농사 좀 지어야 되는데, 계속 미래에 가 있죠. 그치? 뭐 소유하고 싶은 거에 가 있잖아. 맞잖아. 돈에 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진 돈이 늘 부족한 거라. 이걸 알아차리고, 오케이? 내가 자꾸 미래에 가 있어서 그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여기서 자꾸 놓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거 가지면 뭐 할래? 가져질 때 되면 가져지겠지.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바심에 불안이 일어나지, 그때는 또. 조바심에 불안이 일어나면 이내 또 두려움에 불안이 오고. 환상이 오면 망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없이 전적으로 오늘만 사는 거야, 미래 없이. 모닝 저거를 소나타라도 다 한번 바꿔야 되는데, 이러면 막 마음이 급하다, 내가. 모닝을 소나타로만 바꿔야 되는데, 하면 막 마음이 급해. 하루하루는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지, 소유냐 존재냐를 봤으면, 그리고 존재가 맞다라고 내가 그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그 인사이트대로 사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책상 밑을 닦는다는 거예요. 배워서 익혔으면 그대로 내가 인사이트 낸 거잖아. 그죠? 아니, 소유냐 존재냐를 보고, 아이씨, 난 존재 안 해. 나 때려줘도 존재 못 해. 소유. 이렇게 그렇게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든가. 난 악을 택할래. 난 그게 더 오히려 시원하더라니까. 우리 내담자 중에 나중에는 이제 친구처럼 된 분이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뭐, 그래, 선이 되려고 막 연습하시다가, 나중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더라고.
나는 내 아들한테 계속 내 거를 퍼부어야겠다. 나 투사를 멈출 수가 없다. 난 투사를 해야겠다. 이게 내다. 이렇게 했다. 그냥 그게 더 솔직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인사이트를 선으로 냈다면, 존재로 냈다면 그 인사이트의 방향에 맞춰서 괴테 파우스트 노력하는 만큼 인간은 가장 아름답다.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죽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미래가 전적으로 없다라고 믿어버려. 내일이 없다. 오늘 산다. 오늘 사는데 실은 우리가 다 미래를 위해서 살아요, 또. 또 뭘 준비하죠, 그죠? 내일 있을 강의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블로그를 준비하고, 음, 뭘 기대하지 말고, 뭘 기대하지 말고, 기대, 기대. 꿈하고 목표는 달라요. 음. 이제 저는 이제 목표조차도 이제 설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 꿈은, 꿈은, 내가 무슨 강사가 되겠다. 이게 꿈이 아니에요. 꿈은 무슨 사람이에요, 사람. 무슨 사람이 되겠다, 사람. 인본주의. 내 마음 그릇이 넓어지는 태평양 같은 사람이 되겠다. 남을 배려하고, 내가 가진 것도 콩도 반쪽으로 나눠 먹는 사람이 되겠다. 사람이 꿈이지. 어, 내가 산타를 열어서 상담사가 되겠다. 이게 꿈이 아닌 거야. 그 목표인 거야. 강사가 되겠다. 뭐 이런 건 목표인 거야. 뭐 그런 목표 하나에서 그냥 툭 던져놓고. 그걸 계속 좀 그리지 말고.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려라 이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가짜나가 계속 조바심을 일으켜, 더. 음.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목표도 금방 이루고, 실은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물질도 금방 따라와요. 이게 정도야, 정도, 정도. 이게 올바른 길이야, 바른 길. 이 길이야, 이 길. 사람이 먼저 되면 내가 투사하지 않겠다. 심리게임 하지 않는 편안한 사람이 되겠다. 심리게임 하면 얼마나 불편하노? 투사하고, 안 그래? 어. 전쟁이 돼버린다, 애가, 그지? 사람도 되는. 140페이지. 중간에 시가 있네요.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이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따분한 하루하루 그 틈으로 살금살금 기어드는구나. 그리고 모든 어제는 우매한 자들에겐 허망한 죽음의 길을 밝혀주나니. 몇 년째 내담자로 오면서 계속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우는 아가 있었거든. 울기만 하면 내가 못 울게 하고 막 그만 울으라고. 우매하대, 우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도 우매하고 과거에 갇혀가지고 우는 것도 우매하고. 근데 이제 과거의 기억이 지금의 기억으로 남아있으니까 그 기억이 과거에 슬펐던 기억이 떠오르면 그때 묵은 감정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묵은 감정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과거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한 거지 과거의 생각이든 뭐든 오케이? 이 생각이 감정을 일으킨 거야. 묵은 감정이 올라온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이 감정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데 여러분한테만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죠. 마음 공부는 실은 생각 공부예요.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마음은 공이야.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인간이. 내가 지금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건 생각 공부하고 있는 거라.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품었는가, 나 인지도식을 분석하고 해체하는 이거를 마음 공부라고 사람들이 퉁쳐. 불가능은 자꾸 마음이라고 하니까. 이건 생각이라,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심란하다도 생각이 심란한 거야. 생각이 답스러운 거야. 그건 감정이라, 감정. 마음이 시끄럽다. 감정이 시끄러운 거야. 생각이 시끄럽기 때문에. 마음은 저 밑에 부동심으로 암시롱도 부동심이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 자리는 따로 있어요. 감정이 마음이지 않아. 근데 그거를 단어를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감정이란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의식이 높아질수록 단어가 분화되거든요. 직업도 분화되잖아요. 그죠? 의식이 높아질수록. 그래서 지금은 감정이니 정서니 다르게 단어를 쓰는데 의식이 높아져서 마음은 부동심이에요. 마음 자리는 공자리예요. 공. 그러니까 마음이 시끄럽다. 이제 우리가 습관이 됐으니까 야, 속 시끄럽다. 마음이 시끄럽다. 쓰더라도 이건 감정이다라는 걸 알아차리시라고. 생각인 거예요. 전부 다. 내 생각이 나를 슬프게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러 갔더니 희노애락도 없애라는 거예요. 윤준생님 희노애락도 없어야 됩니다. 이러는데 우리가 미친가 아이가 희는 있어야 될까 아이가 노가 얻고 싶고 고가 얻고 싶어서 공부하러 왔는데 희애락은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책에서도 말했듯이 탄생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인간이 언어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탄생이 기쁘고 눈물 나고 막 또 언어로 부여하니까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죽음이 슬프고 이런 거예요. 14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우리의 지극히 짧은 현재는 우리가 그것이 끝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더욱 재빨리 지나가고 있는 세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 그는 자신의 과거에 얌전히 사로잡히고 무조건 자신의 기억과 과거의 기억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우리 엄마들 얼마나 과거에 누구 친할머니가, 누구 아버지가, 나 그래갖고 우리 친할머니가, 괴물인 줄 알았잖아. 하도 친할머니 욕을 해가지고, 자기 쩌머니지, 그러니까. 대학 때 알아차렸잖아요, 대학 때. 시골 마당에서 이렇게 그 마루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우리 할머니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네. 내가 우리 엄마의 사고로 살고 있었네. 네. 146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부정한다고 해서 그 소망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 소망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마치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자신의 소망을 밖으로 투사한다고 말한다. 그는 누군가가 미치듯이 싸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싸우려는 주체가 분명 자신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를 찾아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스스로 화가 잔뜩 나 있고 여전히 펄펄 끓고 있지만 그 화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화의 원인을 유일하게 가능한 다른 곳, 즉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된다.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싸우고 싶다는 그의 소망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은 표적이 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나는 세상에 대해 화가 나 있다가 투사되어 세상이 나에게 미친 듯 화가 나 있다. 라고 한다는 거지. 이게 투사. 내가 누구를 무시해요. 마음속으로. 어, 생각인 거지. 무시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내가. 딱 이렇게 있어. 이렇게 딱 꽂혀 있는 게 있다고. 그럼 야, 내 18번이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내가 여기에 무시하는 게 없으면 투사가 없어. 음. 내가 막 화를 내고 싶어. 내가 내고 싶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낸다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찌질하게 본다. 나를 시원찮게 본다. 내가 누구를 시원찮게 봐. 즉, 내가 회복이 안 된 거지. 양심 회복. 인간성 회복. 인본주의. 한 인간이 경탄할 만한 가치가 있고, 맹목적인 강렬한 맹목적인 성실함에 스타르타에 나왔잖아요. 그죠? 경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인정할 만한,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간성 회복. 인본주의가 확립되지, 이렇게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저 사람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돼요. 내가 누구를 무시한다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나를 들여다보고, 자아가 내를 그렇게 생각한다 할 때, 그게 끄달릴 때, 나를 들여다보고, 내한테 그런 부분을 찾는 거야, 부분. 근데 여기서 인간의 에고는 아주 교묘해서, 내가 누구를 무시한 것도 있고, 내가 누구를 인정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에고는 굉장히 교묘해서, 야를 안 보고, 내가 누구를 얼마나 인정하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수용하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잘 베풀고 하는 사람인데, 지 잘한 부분을, 에고 잘난 부분에 계속 합리화를 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이게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이 부분을 보고 사람들이 타인이 이걸 내려놓음으로써 내려놓을 수 있죠. 자꾸 내려놓음으로써 타인이 나를 볼 때마다 무시한다라고 하는 가치 틀에서 나와서 자유로워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효율성? 그죠? 그 어떤 인간들이 깨어나기 전에는 다 누구를 무시하지. 나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빨리 찾아라고. 그 자체를. 찾아서 그 틀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거절할까봐 무서워. 누군가를 늘 찰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내가 누구에 대해서 컴플레인 거는 그 모든 말은 내 말이에요, 내 말. 내 말. 자아가 이럴 것 같고, 이럴 것 같고, 이럴 것 같고, 그 전부 다 내 말인 거야. 내 말을 찾아야 돼, 내 말. 내 말. 투사체인 내 말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투사체가 이제 켄타로우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켄타로우스가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투사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켄타로우스의 짐승. 반인 반수. 반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투사를 하고 있는 게 짐승이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범수라는 거예요. 좀비. 이 투사가 멈추어지면 인간이 되는 거지, 인본주의. 그러니까 투사는 매우 나에게 좋은 기회인 거예요. 나를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끄달린다. 아주 좋은 기회인 거예요. 끄달린다. 아주 좋은 기회인 거예요. 14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모든 경계선은 전선이고, 그러나 저 밖에 있는 대상 모두는 단지 나의 투사에 불과하다. 밑에. 매번의 발견은 밑줄치고 완전히 이거는 별 100개 하시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마침내는 기쁨이 된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내가 잘난 년인 줄 알았어. 거짓의 사람들 보니까 어찌나 괴로운지. 그때까지 막 대학에서 뭐시 내가 낸데 이지랄 하고 있다가 그 전부 다 거짓의 사람들인 거냐 내가.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의 민낯을 보는 게. 나의 마이너스를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맨 끝에 뭐라고 해놨어요? 거짓의 사람들이. 이 악은 실은 사랑의 실천악이라고 해놨잖아. 그 악은 실은 사랑의 실천악이라고 해놨어. 이 악을 발견하는 거는 실은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 구절이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음. 아,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지. 이만큼 투사가 많았구나. 이만큼 사랑이 많았구나. 사랑의 실천악. 마침내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누구를 무시하는 게 있었는데 야를 내려놨어. 그래서 내가 알잖아 내려놓은 걸. 내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타인이 나를 무시한다고 난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 이거 내가 얼마 줬노? 어? 여태까지는 무시당할까봐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내가 누구를 무시한 주사체를 찾았어. 까봐 그러니까 욕심이라 그랬죠? 욕심이라 그랬어요. 거절당할까봐는 거절당하고 싶지 않고
내가 누구를 거절하는 투사. 비난받을까봐는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투사. 불안으로 둔갑한다 그랬죠? 까바로 둔갑한다 그랬어요? 공격성이라 그랬어요? 선생님 저 사람 나를 비난할까봐 겁나요. 높? 네가 어느 놈이든 비난하고 싶어하는 공격성.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낼까봐 겁나요. 높? 네가 누군가한테 화내고 싶은 공격성. 그래서 나 쫄았어요. 높? 안 믿는다. 이제 대답할 거는 믿지 맙시다. 높? 누가 불안하다고 하면 안 믿어요. 높? 그 안에 지 멋대로 해먹고 싶은 공격성. 음. 근데 이 공격성을 찾고 주사체를 찾고 내려놓으면 마침내 기쁨이 돼. 그러니까 누가 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요요해지는 거죠. 누가 나한테 지랄하는 거에 대해서 요요해지는 거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저 밖에 있는 대상은 실은 나 자신의 한 측면이라는 발견은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그 측면이라는 발견 그 자체가 적을 친구로, 싸움을 춤으로, 전투를 놀이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어. 한 3주 전인가 이제 그 친구 A, B, 이제 나 이렇게 세 명이 고등학교 때 친했는데 A하고 내하고가 친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B를 만났어. 근데 지금 내가 A하고 안 놀아요. 헤어졌어. 왜? 하도 이제 투사지, 질투. 타교육을 시키고, 뭐, 영화학원을 보내고, 어릴 때 막 이제 시집 가서 얼마 안 됐는데, 그래,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는 풍문은 의대를 보내고 다 했다더라고. 애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잘 키웠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B가 나하고도 좀 소원해졌는데, 얼마 전에 이제 책이 나와가지고, 이제 장사도 시작했다 해서 이제 가져다 주면서, 그래, B가 그러는 거야. A도 친구고, 니도 친구인데, A도 지한테 윤준 욕을 하고, 나도 B한테 A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 B가 좀 버거웠나 봐. 양쪽에서 다, 어, 이제, 그럼 친구라면, 친구가 잘 되는 걸 응원해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니까 지가 좀 속상하고 섭섭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A가 이제 나한테는 적이죠. 어, 그게 투사체지. 그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B야. 실은 친구가 아니었나 보다. 친구였다면, 묻지마 따지지마 응원을 했겠지. 축복을 해줬겠지. 내한테 그런 마음이 없었나 보다. 다른 친구는 무조건 하고 응원해 주는데 A만큼은 내한테 친구라는 프레임이었을 뿐 친구가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탁 하고 놓는 말을 해버렸어, 내가. 어. 근데 이게 희한하게 그전까지 그 A에 대해서 질투를 이제 계속, 그래, 그 친구를 축복해줬어야지. 왜 그랬노, 주은아? 왜 그랬노, 주은아? 그래도 만약에 부딪히는 걸 이제 상상해보면 조금 불편하더라고. 부딪히면은. 근데 뭐 그 조금 불편하가 나아지겠나? 뭐 이랬는데, 이제 부딪히는 거를 상상해봐도 이제는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부딪힐 수 있겠는 거예요. 한 25년 동안 안 만났는데, 음, 그 친구를 만나서 부딪힐 수 있겠는 거예요. 암치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요 앞에 상상을 할 때는 부딪히면 거끄럽고, 그러니까 가기 싫고. 근데 내가 탁 놓고 그 말을 하고 나서는 부딪히면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상상이. 비록 상상이지만. 이 앞에서 내가 도망가는 거였고. 지금은 상상이 내가 그 친구한테 다가가면 그 친구가, 주은아 하고 반겨줄 것만 같은 그런 상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이 동시로. 전쟁이 힘으로. 내가 투사를 탁 놓아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무경기에서는, 어, 죽는다는 걸 알자, 육장에서. 죽자. 고마 죽자. 아파라. 뭐, 아프고 죽자. 그런 거에 이제 걸려하지 말자. 아파도 괜찮다. 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주사체를 알아차리고 주사를 내려놓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